네, 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지자체도 빚더미 올해 30조 넘는다. 네, 지자체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늘어난 지자체의 빚은 세금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삼성전자 5G 장비가 미국 수출에서 8조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8조는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화웨이의 이 5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삼성이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 통신망의 최강자는 파웨이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파웨이 통신 장비를 전 세계에 쓰지 말도록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LG텔레콤이 파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급감할 것이고 반대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할 것입니다. 미중 그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2030 개미 투자자 로빈후드라고 부르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술주에 투자를 한 것만큼 왕년에 주식에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낙폭이 과대한 그런 주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 생각의 기반에는 코로나가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의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저희 현대차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뭐 애플, 테슬라, 포드, GE,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네, 4차 산업 주식들이 좀 많이 있고요. 4차 산업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수익률 386% 대단하네요. 네, 테슬라한테는 전기차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4차 산업 위주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낙폭이 과대한 왕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새로운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또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낙폭이 과대했던 왕년의 그 대장주들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도 소비하라고 준 지원금을 절반도 안 썼다. 네, 식료품 구매 등에 42%를 썼고요. 27%는 저축을 했고 31%는 대출 상환을 했다. 네, 뭐 돈이 생기면 자기한테 가장 그 유리한 선택을 하겠죠. 예, 뭐 대출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것도 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워렌 버핏과 손정희의 투자 행보가 많이 틀려졌는데요. 워렌 버핏은 일본의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네. 손정희는 또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투자가 더 좋은 투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워렌 버핏도 앞으로 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들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 뭐 항공사, 여행사, 뭐 이쪽, 뭐 호텔업 이쪽일 텐데요. 네, 그 일본의 ANA 그 항공사가 그 공항을 출발해서 90분간 일본의 영공을 돌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새로운 외국에 가지는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또 외국으로 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원의 150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 이 사업은 이렇게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은 계속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9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60%가 매출 90% 감소. 정말 이건 뭐 IMF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이 자영업자분들하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재 고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침체가 되면 이것이 좀 실물 자산에도 또 충격으로 올 수가 있고 또 실물 자산의 충격이 금융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도에서도 SUV 쪽에서 좋은 그런 시장 점유율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그 이제 좀 그 경차가 인기인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이 나라에도 SUV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SUV 인기 상승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소형 SUV가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소비 후 퇴근에서 퇴근 후 소비로 동네 경제가 뜬다. 이제 그 소비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도심의 중심가의 상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주택가의 매출이 상승하게 되니까 앞으로 상가 투자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월세나 권리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가 그리팅이라는 헬스케어 푸드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헬스케어 푸드가 환자나 고령자뿐만 아니라 3040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식 사업은 테이크 아웃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식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간편식이 되어야지 이 매출이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케어푸드 또 이 현대 그린푸드가 만든 그리팅 이런 브랜드들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태양광, 수소, 방산까지 한화그룹주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SMIC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공격할 것이고요. 그래서 쓸만한 기업들은 뭐 미국의
이 기업들이 인수가 될 수가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99%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금을 못 돌려준 집주인이 급증해서 정부가 대신 내준 돈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보면은 2019년, 2020년도에 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신문 기사로는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지방에는 또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에 대한 문제도 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임대차 보호법 한 달 사이에 전세값이 더 올랐다. 네. 주로 언급된 지역들이 네, 여기는 다 서울이네요. 네.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금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세 물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된다고 해서 전세 물건이 더 나오기도 힘들고요. 네, 다주택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갭 투자도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뭐 갑자기 입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도권의 전세난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남 아파트 살 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집주인 대출이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도하시는 분이 좀 그 자금의 좀 융통성을 이렇게 발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해운대에 한국의 헐리우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또 이렇게 관광 자원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조성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분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최근에 그 좀 어떤 쇼핑몰에 방문을 해봐도 굉장히 큰 쇼핑몰의 식당인데도 직원분들이 한두 명으로 운영이 되고 손님도 뭐 하루에 뭐 4, 50명이 올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분양 물건도 없고 입주 물건도 없고 전세 물건도 없고 네. 청약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빨라도 청약은 5년 후입니다. 그때까지 전세 부족, 전세 상승, 입주 물량 부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 어렵습니다. 예. 결국 전세를 공급하는 것은 갭 투자나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규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주택자나 더 이상의 갭 투자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을 보시겠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님이 5G 강국 약속을 실현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5G 통신장비 점유율이 네, 화웨이가 지금 압도적인 1등이고요. 네, 2등이 에릭슨, 3등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수주 현황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여러 나라에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수록 네, 삼성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정말 빠른 개발 속도와 다음을 대비하는 초격차 전략입니다. 지금 5G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국이 최초로 진행을 했고, 지금 미국도 5G가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벌써
삼성은 6G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경영활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주요 법안들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좀 규제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택 근무발 올인홈 확산. 올인홈. 네. 집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네. 미래도시 주거 트렌드에 대해서 김세용 SH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인 홈의 개념과 올인 빌의 개념이 앞으로 이렇게 생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은 스마트 시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앞으로 한국에 작은 스마트 시티가 여러 곳에 생길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 올인 홈의 개념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택근무, 홈 트레이닝, 쇼핑, 여가를 집에서 해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비중이 한국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룸만 공급하려고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죠? 올인 홈의 개념, 재택, 홈트, 쇼핑, 여가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이죠. 자,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서울 상가 석 달 새 2만 곳 폐업됐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 상가 투자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상가 투자와 함께 재택근무로 인해서 오피스 투자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신안산선 착공 1년 지났다고 합니다. 화성 안산 집값이 꿈틀했다고 하는데요. 신안산선은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네. 그동안 수도권 서남부가 그 어떤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이 신안산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뭐 여의도까지 가는 와중에 뭐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9호선을 만나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핵심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부근의 그 부동산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전세 낀 매물이 안 팔린다는 집주인들, 네, 발만 동동 구른다. 네. 지금 뭐 다주택자분들 또 법인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세가 있는 물건들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 가시면은 전세가 있는 입주가 가능한 물건과 이제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물건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좀 많이 남아 있는 물건을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사신다고 하면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올해하고 내년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그때는 또 매매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0년 된 낡은 아파트 전세도 1억씩 껑충. 네. 주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은 뭐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전세 물건이 희소하기 때문이죠. 네. 거제 통영의 눈물, 네, 그 조선업의
업황 불황으로 인해서 경매가 3배 늘었다고 합니다. 네, 거제도 지금 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어,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감이 급감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어떤 지역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그 산업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4차 산업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청약 기다리라더니 현실화된 분양가 상한 재발 공급 절벽.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려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답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3기 신도시가 더 빨라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전세 공급 절벽이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